어떻게 내가 눈물을 흘려야 떡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게 그 카메라에 잘 나오는 구도로 앉아가지고 On a sentimental day with the rain crying over. 일단은 그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환승연애가 뭐 하는 건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남친 여친이었던 연인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요, 이제 한 3주 정도 굉장히 큰 저택 같은 집에다가 합숙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남친 전 여친들을 이제 X라고 표현을 해요. X 보이프렌드, X 걸프렌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 있는 참가자들은 누가 누구의 X인지를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비밀 유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비밀 유지를 못하면 퇴소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젊은 남녀들을 한 집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한 3주 정도를 같이 살게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썸 같은 것들을 이제 찍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 저는 항상 그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여기 출연진분들의 초상권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 얼굴은 제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 글씨체도 방송 거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 편집자분이 실제 유료 폰트를 구매해가지고 여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저작권에 걸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승연애 리뷰를 이제 시작을 앞으로 해볼 건데, 지금 환승연애가 7일차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1화부터 지금 이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제 오래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던 이제 굵직굵직한 에피소드나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소개 위주로 오늘 첫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어떤 그 서사라든지 특징 같은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회차 나는 솔로 리뷰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여성 출연자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지현 님이신데 1998년생이세요. 제가 88년생이니까 저랑 딱 10살 차이니까 28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만으로는 이제 27세. 이분은 딱 나왔을 때부터 저랑 저희 와이프가 동시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저 사람은 일반인은 절대 아니구나. 일단 얼굴이 이제 제 취향 반영도 어느 정도 됐겠지만 객관적으로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마찬가지일걸요. 일단 얼굴이 이번 시즌 이제 출연자 중에 제일 예뻐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이분이 제일 예쁘신 분입니다. 근데 예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의 발성을 그냥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저 사람은 약간 그 아나운서 아니면 아나운서 지망생 약간 요런 느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직업이 지금 연기 강사라고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졸업하셔가지고 현재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시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곽민경님. 이분은 이제 2001년생이십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가장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키도 굉장히 아담하시고 이제 귀여운 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분한테 거의 이제 미치는 스타일이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타입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햄스터 같은 이미지세요. 그래가지고 귀염상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약간 미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계시면서 공부도 하고 무용수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단국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홍지연님이라고 하는데 1998년생, 아까 그 박지연님이랑 동갑이세요. 그리고 직업은 웹디자이너. 참 반갑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웹디자이너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틀딱 시절에 딴 자격증이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무슨 드림위버 막 이런 걸로 홈페이지 만들 때 그거여가지고 저랑은 하는 일이 많이 다르긴 하실 텐데, 어쨌든 이분은 애교가 상당히 많은 타입이시더라고요. 일단 약간 혀 짧은 소리도 상당히 많이 내시면서, 이게 지금 제 얼굴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 제가 얼굴이 조금 약간 삐뚤어졌다고, 그 합성이 좀 삐뚤어졌나 보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앞면에 비대칭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 비대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자체가 워낙 예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들 뭔가가 막 못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 왜냐면 강동원님 같은 경우에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시잖아요. 눈이 완전히 짝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칭도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비대칭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은 그 조금 안면 비대칭이 있지만 외모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는 분. 그리고 그 다음은 최윤영님.
이분은 2000년생이시네요. 이분은 처음부터 그 옷을 입고 다니고 막 이랬었던 게 상당히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세요.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 사람은 되게 옷에 좀 관심이 많나 보다 하는 게 조금 느껴졌었어 처음부터. 어떨 때 보면 좀 기괴스러운 옷도 입고 다니고 약간 이런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좀 답답하기는 해요. 제가 요런 머리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발은 좋아합니다. 단발은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려고 뒤로 머리를 묶더라도 막 이렇게 꽁지머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찰싹 딱 붙이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 어떨 때 보면은 여기에 약간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은 계속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계속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이분도 이제 상당히 귀엽고 당연히 날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자들이 저런 머리를 하는 거를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못 보다 보니까 볼 때마다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조금 있어요. 커튼을 친다 그러지 저거를 보통.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항상 커튼 머리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같이 와이프랑 볼 때마다 매번 그냥 저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말해. 아니 얼굴이 막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닐까 약간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보면은 자세가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은 이게 제가 갑자기 왜 말을 많이 하냐면 이분이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외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분도 뛰어나신데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거북목도 조금 있으시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분이신데 거북목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살짝 그 목이 이제 앞으로 쏠려 있는 게 조금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세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것도 상당히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다음은 이제 박현진님. 이분은 이제 가장 늦게 합류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97년생, 나이가 여성분들 중에는 이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대한항공 승무원이라고 하세요. 근데 아마 지금은 대한항공 승무원을 그만두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이런 예능에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조튜브라고 있는데 그 조튜브에도 대한항공 승무원이랑 한번 영상 찍었었다가 무슨 공개 방송, 정규 방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영상을 내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은 이런 거 관리를 되게 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신데도 여기 방송이 지금 나오고 계신 거 보면은 이분은 빅픽처가 상당히 크다. 왜냐면 이분이랑 이분의 그 엑스 전남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백현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남성분도 지금 연기자세요. 연기자신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무명 배우세요. 이 둘이 조금 빅픽처를 많이 그렸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연애를 두 분이 2년밖에 안 했어요. 당연히 이제 바깥에서 2년을 했으면 요즘 시대에는 장기 연애를 한 게 맞기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분이 지금 연애를 2년을 했는데 이분이 그 2년 기간에 군대를 다녀오셨어. 그러니까 군대 기간 포함 2년인 거야. 근데 이별한 지는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연애해서 오케이 군대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이고 오케이 인정해. 근데 이별한 지 한 4개월 됐다 쳐. 그러면 내가 나오는 거 이해하겠어. 근데 이분들은 지금 뭐 2년 연애를 해놓고 이별한 지가 지금 4년 6개월이 됐는데 그 둘 다 나왔어. 둘 다 나왔는데 한 명은 배우 지망생이야. 한 명은 대한항공까지 퇴사를 해가면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너무 그 세상이 꽃밭도 아니고 어떻게 그 좋게만 볼 수 있겠어요. 시청자 기준에서. 그래서 약간 이분은 조금 빅픽처를 그리고 나온 킹리적 관심이 든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른 내용들도 제가 설명해드리는 걸 좀 듣고 나면은 조금 여러분들도 조금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인물 소개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봤고 그 다음은 남자 출연자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남자 출연자는요 조유식님입니다. 나이는 이제 2000년생이세요. 직업은 무용수라고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오셨고 현대무용단 소속 단원이시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은 이분이 이제 최장 기간 연애를 하셨어요. 7년 5개월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곽민경님이랑 연애를 하셨어요. 근데 7년 5개월이나 연애를 했는데 이별한 지는 지금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 이 조유식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무용수니까 이제 몸매도 당연히 너무 멋지실 거고 키도 굉장히 큽니다. 키가 한 180 후반대 돼 보여요.
보여요. 근데 180 후반대 키에 요 정도 얼굴 크기에 막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얼굴도 엄청 작아요. 보면은 목둘레랑 얼굴 크기랑 거의 비슷해. 오히려 얼굴이 더 작은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마다 거의 엄지손가락 보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가리가 크다 보니까 목둘레가 이제 이 정도인데 얼굴이 목을 아득하게 뛰어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대각선을 보고 있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목이랑 얼굴이랑 그냥 일자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은 인스타에 이제 환승연애 릴스 같은 거 뜨는 거 보면은 여자 시청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달아놔요. 이번 시즌 그 환승연애는 남자들이 너무 별로라는 거야. 여자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혀. 나는 남자들이 아까운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남자는 키나 얼굴 중에 동시에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든지 아니면 얼굴이 잘생기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된단 말이야. 그 내가 만약에 여자인데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외모를 보려고 해. 그러면은 키를 볼 거면 얼굴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고 얼굴을 조금 볼 거면은 키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의 얼굴을 볼 거라면은 신체 사이즈를 조금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신체 사이즈를 좀 욕심을 낼 거라면은 얼굴은 그냥 조금 포기를 하거나 해야 되듯이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태까지 본 모든 연애 프로그램 중에 남자들이 지금 키가 제일 커요. 평균 키가 180 이하가 없어. 180 이하가 아무도 없는데 얼굴도 다 잘생겼어. 그리고 직업도 다 괜찮습니다. 한의사분도 있고 지금 이분도 이제 이 얼굴에 이 키에 이제 무용수면은 직업도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자기 그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대체 아깝다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여자들 보면은요 뭐 딱히 막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없어. 제일 대단한 직업이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박현진님 그 대한항공 승무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도 지금은 이제 백조예요. 여기 나온다고 일 다 때려쳐가지고. 근데 뭐가 대체 여자들이 아깝다는 거야. 여자들의 기준을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어쨌든 조유식님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기수에서 제일 잘생긴 남성분이시고요. 성격적인 면에서 아깝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저는 그것도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기수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랑 헤어진 이유 막 이런 거 보면은 다 막 다는 아니고 좀 징징댄 여성분들도 있었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뭐 찌질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애들이잖아 다 지금 거의 20대란 말이에요. 30대 넘는 사람이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의사 남성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성격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딱히 뭐 그렇게 여자가 아깝다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남성분은 정원규님입니다. 정원규 이분은 이제 1993년생 나이가 제일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의사세요 이분이. 그래서 남성분들의 스펙으로는 이분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한의사인데 이 외모면은 진짜 거의 그냥 상위 그냥 0.1%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이분도 키가 180이 훌쩍 넘어요. 185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당연히 이 얼굴은 제 얼굴이고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거의 무슨 막 무쌍에다가 시원시원하게 생겼단 말이야. 입도 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아까 그 박지연님이랑 10개월 정도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별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우진님. 김우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예상이 조금 틀렸었어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어떤 그 인플루언서 지망생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약간. 왜냐면은 딱 그 전형적인 기생오라비상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들끼리의 기생오라비는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이라고. 정말로 그 약간 그 과거에 그 머리 스타일도 과거 그 동방신기 머리 하고 계시고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하고 다니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도 항상 머리 여기 커튼 치고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의외로 이제 96년생에다가 원래는 공무원을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나는 내 꿈을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성수동에서 스페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얼굴만 보면 키가 되게 작아 보이시는데 키가 되게 커요. 이분도 180이 훌쩍 넘어. 그래서 이번 기수 남자들은 정말로 전 기수 통틀어가지고 피지컬이나 외모 이걸로는 거의 탑티어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남자들만 찾았는지를 모르겠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홍지연 님이랑 연애를 이제 1년 14일 연애를 하셨고요. 이별한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성백현님. 직업이 배우시고요. 1998년생이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 박현진 님이랑 2년 연애를 하셨다는 분이 이분이시고요. 이별한 지가 4년 6개월 되셨고 이분이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캐릭터가 가장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배꼽 냄새 같은 매력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내가 볼 때는 그 컨셉을 너무 세게 잡고 나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옛날에 제 틀딱 시대 때 그 4차원병이라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보통 많이 걸리는 병인데 4차원병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나는 남들과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나는 남들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옛날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최강희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옛날에 최강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독특한 배우로 유명해요. 이분은 이제 다들 이제 스마트폰도 쓰고 막 이랬던 시절에도 항상 삐삐를 자기가 끝까지 고집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슨 뭐 배우인데도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서빙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게 4차원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최강희병이 옛날에 많이 걸리셨었는데 약간 이 성백현님이 약간 그런 느낌의 컨셉을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제가 볼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제가 리뷰를 할 때 그 할 말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재형님. 이분은 이제 남자분들 중에 가장 나중에 투입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99년생이고요. 직업은 바리스타시라고 해요. 바리스타는 이제 약간 좀 좋게 많이 포장을 한 직업이시기는 하고 그 카페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자기가 이제 나중에 그 카페를 자기가 차리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예 허황된 말도 아니기는 한 것 같은 게 이분도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집에서 이제 여건이 돼가지고 카페 같은 거를 좀 차려줄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전 이분이 제일 잘생겼던데 라는 글도 올라오고 근데 이제 이번 기수 남자들은 막 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건 솔직히 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런 것도 없고 다 개취의 영역에서 갈리는 수준으로 남자들이 다 털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요. 이 두부 커플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연애 기간은 7년 5개월 그리고 이별한 지는 이제 5개월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정도의 피지컬이라든지 외모면은 당연히 중학교 때도 이제 뭐 연애를 해봤겠지만 이제 가장 깊게 사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는 이 둘이 이제 처음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7년 5개월이어서 결국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사귄 거는 거의 둘밖에 없지 않겠나도 아니구나. 이별한 지 5개월이면 요즘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좀 길고 이 유식님 같은 정도의 피지컬이나 외모면은 이제 여자들의 대시가 끊이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뭐 썸이 있었다든지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거는 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이 두 분은 이제 왜 헤어졌는지가 나오는데 유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굉장히 있으시고 굉장히 그 숫기도 많이 없으시고 이제 조용하고 과묵한 타입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감도 있고 남자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장기 연애고 하다 보니까 유식님은 이제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될 때고 내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성취를 이뤄내야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 광민경님은 이제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타입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어려요, 이분이. 실제로도 어린데 이제 그 어떤 그 말을 또 얼마나 좀 순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남자 좀 숨막히게 하는 타입이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조금 솔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는 남자 기준에서 내가 조금 일을 하려고 내가 어디 친구들이랑 논다고 무슨 뭐 바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느라 바쁜데 여자가 계속해가지고 오빠 데이트 가야지, 우리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됐어, 우리 여행 가야지, 오빠 나 사랑하는 거는 맞긴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남자들이 존나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연애만 할 때가 아니고 내 다른 친구들은 뭐 어디 뭐 전문직을 땄다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를 취직했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했다든지 하면서 그때 이제 2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님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 같은 것들을, 왜냐면 둘이 지금 연애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 7년 5개월이나 했으면은 연애 초반 같은 도파민이 안 터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도파민도 안 터지고
그래가지고 연애 초반에는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아직도 어리다고 느낀 게 제가 뭐냐면은요, 남자들이 이제 연애 초반에는 당연히 그 도파민이라는 게 거의 뽕 맞은 것처럼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잠 좀 줄여가면서 여자랑 연애를 하고 조금 되게 먼 거리도 내가 이 여자 얼굴 한번 보려면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잠깐이라도 보려고, 이런 것들이 연애 초반에는 남자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하면은 그 설레임이 약간 익숙함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의 도파민이 평생 동안 그렇게 나오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들 대부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여성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여자들은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이제 많기는 하는데, 여성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닥달을 하고 여자들이 막 이러다 보니까 데이트를 할 때 민경님이 서러웠던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데이트를 하러 이제 만나가지고 좀 나는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유식님이 데이트를 하러 나와가지고 나 잠깐만 자도 될까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막 몇 시간을 잤다는 거야. 당연히 잠깐만 자도 될까라고 해가지고 이 민경님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나 막 이 정도를 잘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을 그냥 자버렸다는 거지. 감히 나랑 이제 데이트를 하러 나와가지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은요, 조금 이렇게 민경님이 조금 나이라도 있던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철이라도 조금 들었으면은 이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나랑 데이트를 하러 그래도 어찌어찌 나오기는 했구나라는 거에 오히려 좀 안쓰럽게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 민경님이. 그리고 이게 막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많이 찡찡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민경님이랑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우진님이 조금 여기서 조금 썸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진님이 민경님한테 오감 표현을 해가지고 그 민경님도 이제 우진님한테 조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진님 같은 경우는 그럼 자영업자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잘 된다고 해도 절대로 오래 못 갈 거예요. 민경님은 이 무용수의 스케줄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시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남들 놀 때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거의 쉬는 날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남들이 퇴근할 때 출근을 해야 되고요,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를 만나려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영업자 그 남자친구의 가게에 가가지고 같이 서빙을 해주면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게 그 어린 여성분들이 자영업하는 남자를 이해해주는 게 상당히 빡셉니다. 그래서 민경님은 유식님도 이해를 못할 정도였으면은 우진님이랑 지금 썸은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다. 어차피 끝이 보이는 만남이야. 이거는 이어진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제 기준에서 보면은 이 커플이 헤어진 거는 민경님이 찡찡대서라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은 이제 지연님이랑 원규님, 이분들은 이제 10개월 연애 하셨고 이별한 지는 1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규님은 한의사, 남성분들 중에 스펙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 강사. 지연님도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그 빅픽처를 그리고 나왔다는 그 느낌을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2의 혜은이를 꿈꾸고 나오는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 과거 시즌에 성혜은님이라고 있었어요. 성혜은님이 그때 대박이 터져가지고 지금 무슨 뭐 화장품 모델 같은 것도 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지금 한 100만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이 너도 나도 거의 제2의 성혜연을 꿈꾸고 나오는 걸 거란 말이야. 저기 뭐야, 솔로지옥 나가는 남자들이 다들 너도 나도 제2의 덱스를 꿈꾸듯이. 그래서 지연님도 연기 강사면은 사실상 정규직도 아니고 막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연님 같은 경우에 진정성이 좀 많이 안 느껴지기도 하고, 원규님도 사실상 본인이 이제 한의원을 하고 계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홍보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시선이겠죠. 근데 뭐 이분들의 마음은 이분들밖에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헤어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님이 너무 격차를 느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원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도 하고 집에서 그런 한의사 공부 같은 거를 이제 뒷받침도 하고 해줄 정도면은 이제, 근데 집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제 한의사가 되는 순간 이제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잖아요. 원규님은 지금 당장 이제 결정사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여자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진짜 아주.
근데 이제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원규님을 만났을 때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 아나운서 지망생 약간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얼굴 원툴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직업이 있지만. 근데 원규님은 얼굴이 너무 넘사로 예뻐버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사귀어보자 하고 사귀었는데 이제 지연님을 이제 긁는 듯한 발언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규님 기준에서는 자기 주변 친구들을 얘기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 친구는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한 그 여자애네 집에서 한의원 차려준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규님이 조금 배려가 없기는 했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거는 여자들도 욕먹을 만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남녀가 바뀌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내 남친은 지금 그냥 어디 백수라든지 아니면 뭐 조소기업 같은 데를 다니고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친구는 남자친구 이번에 사귀었는데 전문직이래.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그 잠실에 아파트 하나 해오기로 했다더라 하면은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나랑 비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원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님이 안 그래도 지금 뭐 아나운서 준비하느라 개털이고 막 이랬을 때인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 한의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만 해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을 텐데 지연님한테 대고 내 친구는 결혼할 때 와이프 집에서 병원 차려줬대 하면은 이제 당연히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원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님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연님이 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무슨 성과 같은 것도 없고 뭐 노력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원균님 입장에서는 지연님이 조금 한심하게 보였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한심하게 보이고 나이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백조인 거 자체가 직업이 없는 거 자체가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제가 이거는 과거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의사라든지 뭐 한의사라든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 전문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력의 역치라는 게 일반인들이랑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취미생활만 시작을 해도요 이분들은 취미생활을 어떤 즐기는 것 자체도 일반인들의 오히려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성취를 넘는 경우가 많아. 뭘 하나를 해도 내가 취미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뭘 하나를 해도 거의 끝을 보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냥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로도 이제 끝판왕까지 돼가지고 뭐 의사라든지 한의사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연님 그 당시에 뭐 이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노력 같은 거를 하면서 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이 막 주말이라고 해가지고 뭐 친구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나 오늘은 친구 생일이라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얘는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원규님이 어떤 그 한심한 부분을 지연님한테 발견을 해가지고 지연님은 자기 기준에서는 일반인 기준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일반인 기준에서는. 근데 원규님 기준에서는 그게 눈에 차지가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저만의 어떤 키니적 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규님은 계속해가지고 지연님이 한심하다 보니까 그 알게 모르게 지연님을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많이 긁었을 거고 지연님은 안 그래도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눈에 차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구나.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 그 친구의 와이프 얘기까지도 해대면서 나한테 지금 병원을 차려달라는 건가? 나랑 지금 다른 여자랑 비교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별의 사유였다. 원규 인터뷰 진짜 솔직하게 하긴 함. 지연 공부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한테 더 좋은 여자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았다. 현지 지연 직업 듣고 지연보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좋았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거의 그냥 방송에서 봐도 완전히 대문자 티셔가지고 별로 그냥 뭐 가식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이 그 했던 말을 이제 믿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정말 별 생각 없이 그 친구네 커플이 결혼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제 지연님은 워낙 그 멘탈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긁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규님이 솔직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한테 더 좋은 여자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았다라는 말도 보통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욕먹을까봐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원규님이 솔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커플은 김우진님이랑 홍지연님 커플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1년 14일 연애를 했다고 해요. 이거 그냥 1년이라고 하면 되지 1년 14일은 또 뭐야 이거. 그리고 이별한 지가 3개월. 그래서 이 커플이 헤어지게 된 이유도 그 아까 보여드린 유식님이랑 민경님이 헤어진 이유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
우진님은 이제 그 요식업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 바쁘고 지연님이 출근을 할 때 우진님은 잠을 주무셔야 돼. 그리고 우진님이 출근을 할 때는 지연님이 이제 퇴근을 하던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연님이 퇴근을 하면은 우진님은 그때 식당이 한창 바쁠 때라서 저녁이 이제 그 피크 타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자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전화는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연님이 많이 외로웠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연애 초반 때는 몇 개월 정도를 우진님이 거의 퇴근하고 지연님네 집에 가가지고 거의 밤새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미쳤던 거야. 그냥 그 거의 그냥 연애 초반에 도파민으로 그걸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도파민이 터지면은요 막 이틀 밤 새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도파민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체력을 갉아먹어가면서 아 나는 너만 보면은 다 힐링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야. 우진님이 흔한 남자들이 하는 실수죠 사실상. 초반에 그 도파민이 평생 갈 줄 알고 아니 나는 우리 지연이만 보면은 내 모든 피로가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처음에 여자들이 막 걱정을 한단 말이야. 오빠 근데 이렇게 밤새고 출근해도 괜찮아? 나 때문에 괜히 힘든 거 아니야? 이제 걱정을 하는데 남자들이 아 다 괜찮다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실제로 괜찮거든요. 그때 연애 초반 때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도파민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질 때가 와. 그러면은 여자들 기준에서는 아 저 남자가 식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 어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남자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남자가 이제 연애 초반에 막 밤새고 나를 보러 오고 막 이런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이제 철이 든 여자들은요 당연히 나이를 처먹어도 나이를 정말 처먹은 여자들은 이런 거를 몰라서 어린애들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0대 여자들 같은 경우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제발 나이만 처먹고 20대 어린애들이랑 똑같이 굴지 말라고. 30대가 됐고 여자가 어느 정도 정말 결혼 정년기가 됐으면은 남자들을 만날 때 이런 부분에서라도 남자를 이해를 해줘야 남자 기준에서 어리고 피부결이 비단 같은 20대 여자들 대신에 30대 여자들을 만날 그 명분이라도 생긴단 말이야. 이유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30대가 돼서도 똑같이 이 어린 20대들이랑 그런 걸로 징징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초반에 남자들이 이렇게 도파민이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올인을 할 때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하고 철이 든 여자들이면은 그 상황에서 남자한테 너 이거 평생 해줄 거 아니잖아. 평생 해줄 거 아니면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기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자라고 마인드를 갖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남자도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이 도파민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못한다. 지금 남자가 이렇게 해줄 때 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나도 열심히 즐기자라고 생각해야 맞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남자가 당연히 초반에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처음에는 진짜 안 힘들어. 그래가지고 평생 해줄 것 같아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정말로 여성분들이 아 이 남자를 내 손바닥에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 얘는 어차피 이거 평생 못 가라는 거를 여성분들이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진님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맨날 밤새고 출근을 해. 어떻게 맨날 밤을 새고 출근을 하고 어떻게 맨날 지연님한테 맞추고 막 이래. 근데 지연님은 이제 우진님한테 그 여자들 스킬이 나온 거죠. 흔히 하는 여자들의 스킬. 처음이랑 다르네. 오빠 변했어. 이게 나온 거야. 오빠 예전에는 내 얼굴만 보면은 피로가 싹 가신다고 했었잖아 하니까 우진님이 거기서 이제 지연님한테 평생 이럴 수는 없다 그랬나? 어쨌든 너무 피곤하게 군다는 식으로 이제 지연님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근데 지연님은 그게 너무 상처가 됐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우진님은 너무 지쳤고 지연님도 분명히 자기도 우진님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한다고 이해를 한다고 했겠지만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우진님이 일 끝나고 지연님한테 가가지고 뭐 밤새고 출근했더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확실히 그 연애는 진짜 참 그런 게 뭐냐면은 지연님은 지금 우진님한테 마음이 다 떴어요. 그러니까 아예 0%야. 마음이 아예 없고 우진님 같은 경우에는 지연님을 좀 다시 만나고 싶어. 근데 이것도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또 뭐냐면은 우진님은 우진님이 지금 몇 살이지? 96년생? 96년생이면은 30이면 뭐 그렇게까지 어린 거는 아닌데 그 되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여자들이 느끼기에 찌질한 행동들을 여태까지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진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행동인데 여자들이 느끼기에 찌질해 보이는 행동을 여태까지 몇 번을 하신 게 뭐냐면요. 우진님이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연님은 마음이 다 정리된 상태인데 그 지연님한테 가가지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어요. 너 여기 와가지고 좋아 보인다? 너는 나 신경 아예 안 쓰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따졌단 말이야. 근데 지연님은
아, 나 오빠한테 이제 마음 다 정리 다 했고 오빠도 다른 여자 제발 만나. 나는 오빠 신경 전혀 안 쓸 거야. 막 이랬어. 정말 아예 0%인 생각으로 아예 그냥 질려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우진님은 더 질리게 만들고 있어요. 더 질리고 더 매력 없게 만들고 있어 지금. 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행동밖에 안 해. 왜냐면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연님이 나는 오빠와 만날 때 노력 정말 많이 했어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우진님이 자기가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재회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예전과는 다를 거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야를 보여주고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됐다는 걸 어필을 해야 다시 재회가 이루어질까 말까잖아요. 근데 지연님이 오빠 나는 오빠 만날 때 너무 힘들었어. 오빠 만날 때 나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노력이 없어라고 하니까 우진님이 여기서 발끈한 거야. 발끈할 만합니다. 왜냐면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연님의 그 아버님이 둘이 연애를 하는 와중에 막 돌아가시기도 했었대요. 그때도 우진님이 맨날 밤새고 와가지고 지연님이랑 와가지고 막 밥도 먹이고 막 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우진님이. 근데 지연님이 자기만 노력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진님이 거기서 자기가 지연님을 잡으러 와놓고 발끈한 거야. 나는 노력 안 했어. 그럼 갑자기 그러니까 우진님이 발끈을 잘 하시더라고. 나는 그럼 노력 안 했어? 야 너만 노력했냐? 약간 이 느낌으로 아니 자기가 잡으러 왔으면서 자기가 갑자기 빡쳐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보던 여자들이 많이 짜쳤을 거란 말이야. 지연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래도 관심이 없고 나는 다른 남자랑 좀 잘 돼가고 싶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나는 관심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예전 일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 뭐노?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지연님이 와가지고 우진님을 잡는 그림이었으면 우진님이 그래도 돼요. 우진님이 아 난 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너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화도 내도 돼. 또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를 잡는 이유가 뭐야? 난 너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근데 지금은 우진님이 잡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버럭을 하는 걸 보면서 우진님이 약간 다혈질인 부분이 조금 있구나. 그리고 최근화에서는 지연님이랑 지금 원규님이 잘 되게 하고 계세요. 지연님은 지금 원규님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반했어. 한이 살아서 반한 게 아니라요. 그냥 정말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지연님 취향인가 봐요. 완전히. 그리고 100% 취향이 맞아가지고 직업이 나오기도 전부터 나는 오빠밖에 없어라고 완전히 돌직구로 직진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이게 웬 로또야? 직업을 모를 때도 일반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지연이는 이제 원규가 원픽이었는데 직업을 밝혔더니 이게 웬걸 한의사야. 좆됐어. 지금 이거 무조건 결혼 각이야 이거. 그래서 지연이는 지금 너무 설렐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직업이 백수여도 나는 이 남자가 너무 모든 것들이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남자한테 직진만 했는데 이게 웬걸 한의사래. 근데 우진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제 사업 초창기고 난 사업을 키워가야 되는 이제 자영업자인데 원규님의 직업을 듣자마자 이 둘이 잘 돼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원규님의 직업을 듣자마자 씨발 한의사래. X됐어. 나 X된 거 같아 지금. 나 지연이랑 지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새끼가 한의사래.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거는 알겠어요. 진짜 남자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내가 정말로 이 우진님은 뭐 본인 피셜로는 자기가 ESTP래요. 그건 정말 대문자 T면은 이거를 내가 현실적으로 이 여자를 나한테 어떻게 다시 끌고 올까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 남자보다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너무 초조해가지고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최근화에서 이 지연님이랑 원규님이 테라스에 나가가지고 단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우진님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테라스에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허락하기 전에는 이 둘이 서로 전남친 전여친이었다는 거를 그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 들키는 순간 바로 퇴소해요. 그게 룰입니다. 근데 자기가 빡치니까 이제 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원규님 잠깐만 자리 좀 피해줄 수 있나요? 제가 지연이랑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러는 거야. 지연이도 되게 당황했어. 원규님이 진짜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여기서 이제 알아챌 수밖에 없어. 쟤네 X인가 보다. 쟤네 서로 사귀던 사이였구나를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연님은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지겠냐고. 여기서 만약에 이 우진이 때문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작진들이 퇴소 조치를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제작진이 원규한테 갑자기 인터뷰를 해가지고 원규님 혹시 우진님의 전 여친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면은 바로 원규님은 지연님인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은 그냥 바로 제작진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돌아버리니까 그런 그 이성적인 판단 같은 걸 아예 못하는 상황들을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봐가지고 우진님은 지연님을 계속 잡고 싶어 하는데 이게 계속 멀어지기밖에 안 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백현님과 박현진님, 제 기준, 제 뇌피셜 기준으로 빅픽처 커플이라고 할게요. 빅픽처 커플. 환승 연애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제 기준으로 확정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여기서 가장 꿈과 희망, 모든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가장 커 보이는 그런 커플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배우시고, 그리고 이분은 전 승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커플을 보는 게 지금 이제 가장 도파민이 터지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백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보기에 오글거리는 짓들 같은 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백현님이 한번 현진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우셨던 적이 있어요. 남들이 다 안 볼 때 혼자서 이제 밤을 새고 어떤 노래 같은 거를 이렇게 헤드셋으로 이제 들으면서 혼자서 어떤 무슨 뭐 저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과거에 그 현진님이 자기한테 적어줬던 그 X 소개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전 남친의 특징, 내 전 여친의 특징 같은 거를 이제 써가지고 서로 이제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현님이 사람들한테 나는 과거에 내 X가 써줬던 X 소개서를 그냥 버렸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자고 나니까 갑자기 그거를 이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공용 거실, 당연히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침 한 7, 8시 정도에 사람들이 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 뻗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대낮에 정말 그 아름다운 햇빛이 쬐고 막 이렇게 그 환한 대낮에 거실로 갑자기 가가지고 그거를 혼자서 막 읽기 시작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해요. 나 그거 보는데 이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고 어떻게 내가 눈물을 흘려야 내가 떡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게 그 카메라에 잘 나오는 구도로 앉아가지고 X 소개서를 막 이렇게 읽으면서 와, 나 그거 진짜 못 보겠더라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저분이 정말 큰 꿈을 꾸고 나왔구나. 왜냐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분은 그러니까 컨셉이 이거야. 남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상남자 컨셉, 하지만 츤데레 약간 요런 컨셉을 많이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런 타입이기는 해요. 저도 남한테 제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고 현지가 만약에 내 전 여친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남들한테 내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막 그래. 그러면은 저였으면은요 정말 내가 다시 그 X 소개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고 한번 감성에 취할 것 같으면은 저라면은요 X 소개서를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 개인 일정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읽으면서 혼자 울다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분은 여기 있는 출연자들한테만 비밀로 하면 뭐하냐고. 어차피 카메라에서 온 전 국민이 다 보게 될 텐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비련의 남주인공에 갑자기 빙해가지고 이거를 막 읽고 있는 거야.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상처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뚝뚝한 척하지만 사실은 안에는 내면의 감수성이 풍부하고 진심으로 전 여친과 사랑을 했던, 아직 전 여친과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소프트한 남자랍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 의지가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못 보겠더라고. 화장실 가겠죠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화장실은 갔었어야 되는데 화장실조차도 안 가고, 근데 저였으면 화장실 가서도 뭔가 이제 누가 문 두드리면서 혹시 나오라고 할까봐 정말로 우는 게 들키기가 싫으면은요 누가 문 두드리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혹시 울어? 이 상황도 싫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오늘은 개인 일정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거를 읽고 밖에서 혼자서 울다가 들어오거나 했겠죠. 근데 굳이 카메라가 있는 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분들 빅픽처 커플들 위주로 아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인간 관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분들은 아직 X가 밝혀지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2명이 더 입소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서로 그러니까 X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분들은 전 여친 전 남친이라는 게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2명이 더 추가가 되겠구나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분은 성격이 정말 좋아요. 정말 밝고 제가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대 여자들한테서는 빛이 난다. 여자들도 느낄 수는 있는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20대 여자들한테서만 아는 빛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파릇파릇한 그 20대의 싱그러움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분이 지금 최윤영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그 남성분들이 최윤영님이랑 그 데이트를 보통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픽으로 데이트를 하려는 게 아니더라도 남자들이 이분이랑 데이트를 한 번쯤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볼 때 이 윤영님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보다 외적으로 막 뛰어난 게 막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대체 왜 저분한테 저렇게 남자들이 한 번쯤 이렇게 들이대보고 싶어 할까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표정이 진짜 밝고 리액션이 진짜 좋아요. 리액션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 이분이랑 대화를 하고 이분을 보고 있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수 보면은 승무원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 지망생이셨던 분도 있고 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이분은 그냥 일반인의 외모, 일반인이지만 예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예뻐요. 근데 일반인의 외모를 가지고 선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여자의 어떤 매력,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쁜 여자를 7의 여자가 이길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매력들. 근데 윤영님은 좀 과하지 않나요? 너무 하이텐션이라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안 들던데. 그러니까 지금 저분 성함을 보면 이유진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랑 볼 때랑 남자가 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볼 때는 저 과하지 않나라고 하잖아요. 차분하고 좀 참하고 조금 이렇게 돼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남자들이 몰리는 걸 보세요.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1픽은 아니지만 저 여자랑 한번 대화는 해보고 싶다, 데이트는 해보고 싶다 정도의 이제 순위권에는 오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자들이 당연히 내가 어떤 그 성소수자여가지고 나는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자들이 취향대로 하면 돼. 근데 여자들을 대부분은 이제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윤영님처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잘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재영님은 이제 그 매기로 이제 나중에 투입이 되신 분인데 남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테토남 같은 타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지현님한테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놓고 이제 마음에 든다고 얘기도 하고 그냥 돌직구로 약간 박는 스타일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현님도 이제 뭐 지현님은 지금 유식님을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유식님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이제 재영님이 이 구도를 좀 바꿔보려고 계속해가지고 직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현님도 재영님을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어.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지금 유식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돌직구로 받고 완전히 직진을 하는 남자가 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던 그 커플을 조금 와해시키려면은 매력이 이 남자보다 조금 압도적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재영님이 지금 정말 이렇게 남자답게 이제 다른 남자들이 조금 애견남스러워요. 여기 들어와 있는 남자들이 되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근데 재영님은 정반대란 말이야. 되게 솔직하고 그 약간 유학파다운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 계신데 외모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본인의 그 행동이랑. 차라리 이렇게 재영님이 정말 남자답게 직진을 하고 이럴 거면 정말 머리도 좀 까고 정말 포마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정말 하고 다니는 것까지 되게 그 남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고 다니는 거는 완전히 진짜 그 하루만 리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약간 이런 아이돌 컨셉 느낌으로 하고 샤방샤방하게 하고 다니면서 말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테토남인 척 하고 싶어하는 약간 느낌을 조금 받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모랑 비언어랑 조금 매칭이 안 돼요.
외모는 되게 애떼고 귀염귀염한 상이란 말이야. 귀염귀염한 상에다가 하고 다닌 것도 자기도 그러고 다녀. 근데 약간 너무 나 이렇게 상남자야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컨셉은 그렇게 잡는 거를 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까지 조금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번 얼굴도 작고 이래가지고 머리도 까고 이러면은 조금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컨셉이랑 그 생긴 거랑 조금 안 맞게 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거 봐, 헤어 보고 애견남일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애견남처럼 하고 다녀.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게 무슨 눈빛은 되게 당당한 눈빛으로 막 이렇게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별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이제 남정남 돼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 재영님이 저보다 한 5천만 배 정도 잘생기셨어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자들 기준에서 이런 스타일을 너무 안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재영님은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여자들의 이상형이 그거잖아요.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긴지 모르는 너드남 같은 어떤 유니콘을 꿈꾸잖아요. 근데 재영님은 이제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식님이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이야. 자기가 잘생겼는데 잘생긴지 모르는 너드남 같은 타입이란 말이야. 여자들이 말하는 잘생긴 찐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연님이 지금 여기에 이제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재영님은 정반대인 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멘트를 치면은 여자들은 분명히 설레할 것이다 라는 그 눈빛과 자신감, 표정이 보여. 그게 되게 별로인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직구로 직진을 하면서 안 좋아하면 할 수 없고, 이게 진짜 테토남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돌직구로 받고 내가 대문자 T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안 좋아하면 상관없어. 난 나야. 약간 이게 티가 나야지 이제 매력이 쩌는 건데요. 이 재영님은 내가 이렇게 돌직구로 받고 내가 이렇게 호감 표시를 하면은 여자들은 분명히 설레할 것이다. 왜냐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다.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보여서 이게 좀 짜치는 거예요. 지현님한테 막 들이대면서 이런저런 멘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보이는 거야. 나 지금 잘생겨 보이겠지? 내가 이런 말하면 되게 설레이겠지? 내가 이렇게 돌직구로 얘기하면 분명히 지금 두근두근하고 있겠지? 약간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여자들 기준에서 남자 좀 만나봤다 싶고 좀 잘생긴 남자 좀 봤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짜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남자가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나는 솔로 같은 걸 리뷰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자들마다 자기만의 그 필살기 표정이 있다. 웬만한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슈렉 고양이 표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지연님 정도만 돼도 내가 이 표정을 지으면은 남자들이 나를 예쁘게 보겠지 하는 어떤 필살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여자들이 다 눈치를 깐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오그라들어요, 그런 거를 할 때. 근데 재영님은 이 필살기 표정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재영님이 그 지연님이랑 잘 될 것 같은 가능성을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연님이 뭐 재영님 같은 스타일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돌직구로 박는 스타일을 뭐 싫어할 여자는 없죠 라는 식으로 인터뷰는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가슴이 설레고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재영님이 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한테, 정말 흔여들, 거의 그냥 맥시멈 7점 여자들한테 했으면은 그 여자들은 아마 여태까지 살면서 재영님한테 싹 다 넘어왔을 텐데, 지연님은 7점을 아득하게 넘는 여자란 말이에요. 9점에서 10점 정도 되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들을 숱하게 봤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 한예종인가 나왔잖아요, 이분. 한예종 나와가지고 한예종 다니면서 온갖 연예인급 잘생긴 남자들을 싹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 동기 중에는 이미 실제로 연예인을 하고 있는 남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 이 정도 잘생긴 남자는 진짜 발에 채이게 봤을 거여가지고, 흔여들을 꼬실 때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이제 지연님한테 쓴다고 해가지고 딱히 막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첫 리뷰고 하다 보니까 그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내용들이랑 등장인물들 소개 정도를 했는데요. 이걸 일단 올려보고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좀 본 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방송 리뷰를 하나하나
아, 저 상황에서는 제가 저런 생각으로 말을 했겠구나. 저 상황에서는 제가 시청자들한테 비춰지기를 원해가지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정판은 20일 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섬님 여출 원투픽은 누구신가요? 일단 원픽은 지연이신 것 같은데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구독자분이시네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얼빠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원픽은 다시 태어나도 지연님이겠죠. 저는. 그리고 2픽은 저는 현진님. 저는 가장 제 취향은 당연히 지연님이고, 지연님은 거의 그냥 어디 그냥 모난 데 없는 그냥 절세 미녀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현진님 정도입니다.